네, 이번엔 노훈민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보통 이제 재건 관련주 하면 건설, 전력기기, 중장비 이쪽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기업을 먼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먼저 건설 중장비 기업인 이제 전진건설로봇입니다. 전진건설로봇은 1999년에 설립된 건설기계 전문 제조업체로서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와 같은 핵심 건설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관련 분야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이 본격화된다라면은 건설 기계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기대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전진건설 로봇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도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떠세요? 가능성이 높다 보십니까? 네,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공항이나 도로, 철도와 같은 그런 복구 산업이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건설기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주력 제품인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라든지 인프라 복구와 건설의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건설사 및 이제 건설 장비 업체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및 인접국 쪽으로 이제 인프라 확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함께 글로벌 건설 수요라는 이제 또 이런 세계적인 모멘텀도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이제 스타게이트와 같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건설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한다라면은 이제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전쟁 재건주로서 어느 정도 수익 능력이 있는지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 자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된 이력이 있습니까? 네, 2023년에 이제 튀르키예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자연재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컨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매출 비중의 수출 관련 부분이 78.9%로 매우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이력들과 매출 비중을 볼 때 앞으로 이제 LA 산불에 대한 이제 수혜라든지 혹은 스타게이트라든지 우크라이나의 재건이라든지 이러한 굵직굵직한 인프라 관련 이슈가 있다라면은 충분히 높은 기대감을 보유할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기술적 분석 함께 좀 도와주시죠.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미국의 광물 협정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이제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낮은 구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매수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광물 협정이 두 나라가 무조건 타결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종전 협정이 논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모멘텀이 잡히지 않은 측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52,000원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가격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먼저 광물 협정이 타결이 돼야 된다. 그러고 나서 지지하는 구간이 있어진다면 거기서 서서히 매수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전략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그 수혜주, 관심주로서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보셨고요. 건설 장비 쪽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올 기업, 어떤 분야에 관련된 쪽일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요. 네, 한국전력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제 전력 공급 그리고 인프라 구축 기업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전력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력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혹은 이제 원전 사업이나 신재생 에너지 확장과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만약에 종전이 본격화된다면은 제일 먼저 이제 전력 인프라 복구라든지 에너지 현대화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전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기업으로 생각해서 이제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전력은 또 해외 쪽에 사업 경력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선 주요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어떻게 뭐 가능성은 높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유망주로 선정을 하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전력은 해외 이제 전력 인프라 구축 경험이 이제 풍부한 기업으로 일전에 이제 사우디라든지 필리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이제 전력망 사업을 수행해온 이제 기업이고 이런 글로벌적인 이 경험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력 복구에도 충분히 이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이 거의 한 40% 가까이가 파괴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제 대규모의 국제 지원금이 투입될 예정이고 그 부분이 아마 국제 원자력 사업 경험이 있는 이제 한국전력에도 아마 긍정적인 영향으로 발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전력망 복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력 생산이라든지 혹은 이제 송배전,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제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참여할 기회가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이쪽으로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전력이 이와 관련된 기술력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세요? 네, 한국전력은 이에 이제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라든지 혹은 이제 스마트 전력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전력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및 이제 원전 사업 확대에 대한 이제 모멘텀입니다. 이제 전후 복구 과정에서 아마 우크라이나는 화석 연료에 대한 사용량을 줄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원전이라든지 혹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전력은 이제 원자력 기술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그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확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전력이 주목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유럽 국가에서도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갈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풍력과 신재생 에너지가 그 부분을 채워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 및 이제 해외 사업에서 대규모의 수주가 확보가 된다라면은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주가 또한 성장하고 실적 또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하면 전기요금 인상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또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실적 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이제 최근 이제 전기요금 인상 정책으로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2024년까지 대부분의 이제 적자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2025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4분기부터는 작년 이제 10월 24일에 시행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일부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전력 판매 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한 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25년에는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의 속도가 점진적으로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2025년 매출액은 97조 정도, 이제 전년비 한 4% 정도 상승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 네. 영업이익은 이제 12조로 전년비 46.7%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래 선제적으로 인상되어진 이 전기요금이 점진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한국전력의 실적을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접근은 어떤 시점에 하는 것이 좋을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전력이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횡보하고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고, 저는 지금의 구조가 지난 2024년 이전부터 쭉 이제 이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네.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더라도 2016년에 이제 굉장히 오래전이지만은 특히 6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은 2만 원까지 떨어져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2만 원과 2만 5천 사이에서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2만 1,300원 정도에 있는 수준이든 혹은 2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지만은 점진적으로 저는 적립식으로 가져가시면은 2025년 하반기가 되고 2026년이 될 때는 충분히 3만 원대까지 2만 5천 원 이상 3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세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디가 또 등장할까요?
네, 지금 세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대동입니다. 대동이요. 대동은 대한민국의 대표 이제 농기계 기업인데 특히 이제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양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제 농업 기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농업용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농업 솔루션을 개발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이제 농업 기술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의 이런 재건에서 글로벌 농업 시장에서도 이 대동이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재건 관련에 있어서 농업 인프라 복구가 최우선 과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와중에 그런 과정에서 대동은 그럼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이제 곡창지대라고 불릴 만큼 이제 대표적인 세계적인 이제 농업 생산 국가입니다. 특히 하지만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농업 기반 시설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계가 대규모로 파괴되었고 향후 이제 대규모 복구 사업이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농업 현대화 과정이나 혹은 이제 자동화 솔루션 혹은 이제 스마트 농업 기술 등이 도입이 좀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향후에 우크라이나의 농업 이제 재건 산업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동은 이미 우크라이나와 이제 수출한 전력이 있고 2025년부터는 우크라이나가 트랙터의 수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우크라이나의 농업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트랙터라든지 콤바인과 같은 농기계 공급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제 필수적인 역할을 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동이 이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뭐 농기계 관련해서 이런 또 소식이 있던데 어떤 걸까요? 이 첨단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대동은 이제 최근에 농업용 운반 로봇을 이제 출시해가지고 이제 로봇 농기계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농업 솔루션이라든지 IoT 기반의 이제 농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최근에는 농업용 운반 로봇 출시를 통해서 이제 농업 자동화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스마트 농업이 이제 요즘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대동의 기술력이 더욱더 이제 부각될 전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라든지 혹은 이제 캐나다 등에서도 이제 농업 자동화 및 이제 친환경 농업 기계에 대한 개발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대동의 매출 확대가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동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의 비중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우크라이나라든지 혹은 이제 글로벌 각국에서 친환경 농업을 이제 확대하는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동이 가장 큰 수혜가 될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나 북미 쪽에서는 입지가 꽤 탄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더욱더 기대되는 측면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대동,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 요인은 어떤 것들을 또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농기계라든지 트랙터 판매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북미 농기계 시장에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북미 최대 농기계 박람회인 NFMS 2025에도 참가해서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북미 시장의 점유율을 10%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동 주가에 과연 훈풍이 불 것인가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게 유효하다 보시는지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대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제 광물 협정이 무산되면서 이제 주가 자체가 기술적으로 약간 무너진 경향은 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광물 협정이 물론 논의와 확정까지의 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종전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 광물협정이라는 것이 타결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12,000원 밑에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도 충분히 적립식으로 이제
보유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이 광물 협정이 타결이 된다라면은 나누어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향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재건 시장 자체가 해서 기업 자체의 실적이 나아진다면은 충분히 주가도 현재의 레벨에서 추후의 레벨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훈민 전문가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속에서 가장 또 어떤 부분에 관심 가질 수 있는지 종목 속에 들어보고 있습니다. 또 한 종목이 남아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쪽을 주목하셨습니까?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종료가 된다면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곳으로 이제 주목받을 곳은 저는 이제 건설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이요? 당연히 이제 건설 기업의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는 기업들이 많은데, 저는 이 기업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의 핵심이 될 것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노훈민 전문가의 관심주가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건설주라고 하셨는데 워낙 또 많은 종목이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으로 선정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동산 이제 1947년에 이제 설립되어 이제 대한민국 대표 종합건설사로 건축, 토목, 플랜트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의 대형 인프라를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 이제 네옴시티라든지 혹은 이라크의 바스라 정유 공장 혹은 이제 폴란드의 올레핀 확장 공사 등 이제 해외 건설 경험이 굉장히 좀 풍부한 기업이고, 우크라이나의 전후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프로젝트 경험치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도 선정될 가능성을 높게 지금 보시는 거죠? 네,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기업이고, 또한 이제 국제 원조 기금 및 이제 우크라이나의 복구에서도 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이제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제 국제 재건 프로젝트에서도 주요한 건설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은행이라든지 EU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수십조 원 규모의 이제 재건 지원금을 이제 결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해당 기업의 우크라이나의 재건 산업에 이제 참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한층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또한 이제 중동이라든지 유럽의 대형 이슈에 이제 참여했던 경험, 특히 이제 사우디의 이제 네옴시티라든지 혹은 이제 폴란드, 체코와 같은 이제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에 성공하고 글로벌 사업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확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 자체가 기업이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중동이나 유럽 쪽에서 건설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업의 실적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흐름이 반영될 수 있다 예상하십니까? 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회사의 이제 누적 매출은 이제 25조 4천억 대의 규모고, 영업이익은 이제 5,1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 이제 안정되어 있는 이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또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26.8%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외 프로젝트 비중이 늘어나면서 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재건 관련해서 친환경, 스마트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업도 이런 기술력을 충분히 보유한 쪽일까요? 네, 동사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혹은 이제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이제 기술력을 이제 우크라이나 복구 과정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이나 탄소 중립 인프라 구축 같은 사업에 이제 참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 건설 기술을 이제 활용했던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및 이제 뭐 스마트 시티와 같은 이제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동사 이제 글로벌 입지가 전반적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해외 수주 증가로 일단 실적 증가라든지 혹은 2025년 이후에 지금 2024년 이전까지의 굉장히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스마트 게이트 AI와 같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이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더욱더 이제 매출 성장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훈민 전문가의 관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그 책임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훈민 전문가가 준비한 투자 전략 미니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엘리엇 파동이론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시장이 무작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사실은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엘리엇 파동이론인데요. 그렇다면 엘리엇 파동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엇 파동이론은 시장의 움직임이 일정한 흐름을 따른다는 개념에 기반을 둡니다. 즉, 시장은 5개의 상승 파동과 그리고 3개의 하락 파동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현재 시장이 어떤 파동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파동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1파부터 5파까지 5개의 상승 파동이 형성되며 가장 강한 상승은 3파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1파는 상승의 시작을 알리는 구간이며 2파에서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파에서는 가장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구간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본격적인 상승장이 형성됩니다. 4파에서는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조정이 발생을 하고 마지막 5파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만 힘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조정 국면에서는 A, B, C 3개의 파동으로 하락세가 진행되며 A파에서 급락이 시작되고 B파에서는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C파에서는 강한 하락이 발생하며 조정이 마무리된 후에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고 싶으시다면 대부분 상승 2파, 4파, 그리고 파동 A 저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고 매도는 대체적으로 3파가 끝나는 지점이나 혹은 5파가 끝나는 지점, 그리고 파동 B 구간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으면 좋은 매매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엘리엇 파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파는 절대 1파보다 짧아질 수 없다. 그리고 4파는 1파의 가격 범위와 겹쳐지면 안 된다. 그리고 2파의 조정은 1파의 상승분을 100% 이상 되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5파가 3파보다 짧을 경우 강한 하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파동의 길이와 비율은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엘리엇 파동 이론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배워봤습니다. 시장은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며 움직이지만 언제나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조 지표와 함께 활용해야 더욱 신뢰도 높은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엇 파동을 활용한 매매 전략을 꾸준히 연습하고 다양한 차트를 분석해 보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